자, 잠시 쉬었으면 우리 이제 이거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일단 92번부터 93, 94번까지 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92번 문제, 이상기체 들어있는 실린더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처음엔 이제 이상체로 정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피스톤을 눌러놓은 추를 제거한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누르다가 이거를 뗐으니까 아무래도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것 같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스톤에 대해서 바깥에서 가하던 힘에 의한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요 기체 자체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밖에서 가하던 압력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기체도 압력이 감소한다 라고 가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누르던 걸 떼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누르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뽕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게 우선일 것 같지만, 즉 기체가 팽창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현상 자체로 알아내는 거는 이쪽에서 누르던 압력만큼 버티던 거를 덜 버텨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감소해야 될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과정을 겪게 돼 있다? 전형적인 과정 중에서 있다면 이거는 단열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추만 치웠지 여기에 어떤 열을 가했다 빼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단열재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이거 이렇게 뜨거워, 차가워, 야, 열 받아라, 열 좀 가져갈게 하면서 외부 대기와의 열 교환은 없을 거다라는 게 단열이 잘 돼 있는 피스톤과 실린더에 대해서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이 잘 돼 있으면서 압력이 줄어들 거라면 단열 과정이니까 열 출입은 제로 될 거고,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단열 과정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 이게 음수면 이게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합해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양수, 음수, 양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게 압력이 작아지는 케이스는 어떤 과정이냐라고 그러면은 단열 팽창이 맞겠다. 다시 PV는 nRT에서 이 과정에서의 압력이 압력이 감소를 하긴 할 건데, 단열 과정으로서 압력이 감소할 때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든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요게 올라가면서 요게 내려갈 수도 있고 요게 내려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앞에서 단열 과정이었으면은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거. 그럴 때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증가한다면 압력은 매우 크게 증가해야 된다라는 요 세트를 기억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팽창이었어야 된다. 그리고 온도는 내려갔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걸 찾아가는 거.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한 표의 일부분을 빨리 찾는 게 결국엔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를 치웠다, 추를 제거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기억, 압력은 작아질 거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을 이상기체의 평균 속력이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맞죠? 확인해 보니까, 요거 쭉 따라가 보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 이상기체의 평균 속도란 무슨 뜻이냐? 내부 에너지가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총합이 줄어든다, 하나하나 줄어든다?
속도가 작아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니은 여기 있는 기체들의 평균 속도도 작아질 것이다. 이것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93번 문제는 역시 어떤 기체를 요 안에다가 실린더 안에다가 넣어 놓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조작을 가할 거긴 한데, 그런데 앞으로 가할 조작에 의한 결과가 어떤 유형을 따라갈 건지를 문제 조건 보고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는 등온, 정합, 단열, 정적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 된다라고 판단해 보면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요? 요 같은 경우에 일단 학생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처음 풀 때는 문제에서 나온 거 보면서 이거 보니까 단열됨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나는 4가지 과정 중에서 찾고 싶은데 문제에서 떡하니 단열이라는 말이 그냥 등장을 해버려서 이건 앞으로 단열 과정을 겪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주 약한 함정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박스 실린더가 단열됐다라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외부 대기와의 열 교환은 내가 예기치 않은 외부하고 자연스럽게 열을 흡수 방출하는 교환을 겪네라는 거는 그거는 차단시키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단열 과정이냐라고 그랬을 때 열 공급 장치라는 건 있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만큼 열은 흡수시킬 거야. 전열기를 넣어서 이걸 데울 거야 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은 넣긴 넣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단열 과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열 과정 아니면 무슨 과정인가에 대해서 조건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조건으로 이 용기, 박스가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는, 용기는 변형되지 않아도 실린더는 그대로라도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부피가 변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방이 다 완전히 막혀 있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양 변화가 없겠다,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 변화가 없겠다, 이거는 정적 과정,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으며,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0 값이 나오는데, 정적 과정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W 값을 0으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세트가 또 생기기는 하는데, 그 중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인 것이 조건상 확실하니까 Q에 플러스 넣었더니 흡수한 열 에너지만큼 내부 에너지가 고스란히 증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PV는 nRT 보면은 부피 일정, 온도가 증가한다면 압력도 증가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표 안에 내용을 채워놓은 것 자체로 기억, 니은, 디귿 맞다 틀리다는 바로 확인이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쭉 크게 나와 있던 표의 칸을 부호로 만족시키는 거 다 찾는 그런 과정이 연습이 돼 있으면 수많은 문제를 이미 풀어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94번. 상대적으로 94번은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약간 풀이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최초에 2개의 실린더를 일단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최초 기체들의 총 부피와 온도는 똑같도록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각각 똑같은 크기의 열을 흡수할 거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온도는 변하고 부피는 그대로,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이런 모양으로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는 한 문제에서 2가지 박스, 2가지 서로 다른 경우로 또 비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푼 문제보다 일단은 문제 해석량이 기본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과정을 각각 겪는 A와 B 기체는 각각 전형적인 과정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기타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 봐야 되겠다. 기체 A는 무슨 과정?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정적, 등적 과정이다 해야지 되겠죠. 그죠? 부피가 아예 V0로 아예 일정할 거니까 이거는 뭐 부피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과정인 게 문제에서 너무 명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B가 문제입니다. B는 팽창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팽창을 한다라고 봐야지 되겠다. B의 팽창은 일단 정적 등온 단열 정합 과정 중에서 이게 정합 과정을 겪는다라고 그래야 돼요. 정합 또는 등합 과정을 겪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단한 용기, 실린더 모든 부분이 막혀 있는 게 아예 모양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적 과정 해야 되겠는데, B처럼 실린더가 있는데 피스톤이 있는 경우에는, 피스톤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핀 같은 걸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피스톤의 경우에 따라 오른쪽 왼쪽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건 움직이지만 어떻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정지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피스톤 입장에서는 일종의 물체입니다. 피스톤이 받는 힘이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쪽에서 미는 힘이 이쪽에서 미는 힘보다 더 크면 힘의 균형이 깨졌으니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도착해서 정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도 돼 라고 했을 때는 양쪽에서의 힘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최초에 여기 있는 피스톤에 대해서는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었을 텐데, 반대로 받는 힘은 뭐가 있겠느냐? 여기 대기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우리 상온의 공기 이런 대기가 있으니까 그런 대기의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평형이라면 피스톤이 원래 정지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열을 가하니까 이게 약간 압력이 커진다면 얘를 이기니까 갔더니 가는 동안에 살짝 압력이, 이게 팽창하다 보면 보통은 압력이 작아집니다. 몇 가지 과정을 다 거쳐도 압력이 작아졌더니 또 균형이 맞고, 열 들어오니까 압력이 커졌다가 가보니까 압력이 또 맞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무튼 맨 마지막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 그러면은 지금 나는 어떤 압력에 의한 힘으로 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기가 나도 대기압으로 너를 밀고 있단다 한 게 똑같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정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대기압과 같은 압력이 기체에 형성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도 결론적으로는 대기압과 같은 압력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대기압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그만 게 좀 이렇게 대기 0차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대기가 얘 때문에 압력이 좀 커졌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일정할 거고 특별한 힘을 추가로 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요거는 대기압 P0라고 한다면 그 일정 크기의 대기압을 유지하면서 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합, 등합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표를 그려보고 싶은데 A와 B에 대해서 Q, W, 델타 U, 델타 P 요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A는 정적 과정, 등적 과정, 일이 제로다. B는 압력이 일정한 정합 과정, 등합 과정, P, 델타 P가 제로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 자체에서 각각은 열을 흡수했다 라고 하면서 이 흡수한 열의 크기도 같다라고 일단 놨습니다. 다음
나머지 칸 채워야 되는데 A는 Q 플러스 W는 델타 U 해야 되니까 요거 양수 값 나와야 되겠고, B는 요래 되면서 우리 정압과정이라면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와 온도가 정비례한다. 뭐 이상기세 사태 방정식으로부터 알 수도 있고 샤를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샤를의 법칙상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도 증가해야 되겠다. 압력이 일정하다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되면은 Q가 플러스인 게 말이 안 되니까 요렇게 따라가자. 그리고 열을 흡수하면서 정적 과정이라면 압력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상기세 사태 방정식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내가 말이 너무 빠른가? 확인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기억. 가의 과정에서 A의 내부에는 Q0만큼 증가하느냐? A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열 Q0만큼이 0 플러스 델타 U 한 것과 같으려면 그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 변화가 돼야 되겠다. 니은 T0보다 TA는 더 크냐? 최초 온도보다 TA, 나중 온도는 증가한 상태겠다. 온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디귿. 자, 둘 다 보면은 A도 B도 온도가 증가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A도 B도 온도는 원래보다 T0에 비해서 증가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T0에 비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원래보다 증가, 원래보다 감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증가한 애가 더 낮은 온도가 높겠지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의 온도 증가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요거 다시 보니까 여기서는 Q0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고 여기서는 흡수열은 Q0 똑같은데 이게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 그러면은 증가할 내부 에너지는 Q0보다 약간 작은 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A의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보다는 B가 덜 증가했을 거니까 온도가 최종적으로는 TA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92, 93번은 약간 연습용 문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94번이 갑자기 그런 연력학 과정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나오면서 제법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94번 설명 잘 들은 거 약간 변형된 모양이긴 한데 95번에서 동일하게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전형적인 네 가지 과정이 아닌 것들도 몇 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풀어보면은 거의 모든 학생이 질문할 문제가 96번 내지는 102번, 103번 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이건 또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상황의 기체를 비교를 하긴 할 건데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102번, 103번 보니까 큰 실린더에 두 가지 기체를 넣어놓고 각각에 대해서 피스톤을 가운데 껴놨어요. 그래서 기체 각각이 나름의 운동, 나름의 변화를 겪는다기보다는 상호 또 영향을 또 주면서 내가 커지는 만큼 너는 또 작아져야지 라는 걸로 상호 영향을 또 주면서 변하는 경우 그것도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하던 그 기체의 물리량들 변화 방식 그대로 따르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그런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또 무엇을 주의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냐 연습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각자 문제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법칙 관한 내용들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각자 숙제로 좀 해오시고요. 뒤쪽에 나오는 특수상대성 이론 내용 같이 보면서 문제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죠.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사실은
그거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한 내용은 물리학 2 과목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기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뭐 전제가 되는 내용,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 몇 가지 계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굉장히 그 내용 전개를 위해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수학 과목이 대학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과목들이기 때문에 단순 과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전체적인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 특수상대성 이론 그러면은 원래는 전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이수를 거의 완벽하게 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는 발상이 어려웠었고 내용적으로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서 그런 거지, 현대 고등학생들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과정 물리학 1 과목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 많이 가지 않고 그냥 중소단원, 짧은 단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바로 문제를 찾는 것만 이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하긴 합니다. 특수상대론의 전제가 되는 2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성 원리, 또 하나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러죠?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가 또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2개는 다른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용어를 구분하는 사람은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거는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이론과 원리로 용어 구분도 하는데, 이거 말하다 보면 그냥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갈릴레이 거예요. 갈릴레이 하면은 뭐 유명한 일화가 되게 많죠. 뭐 지구는 그래도 돈다라고 했다나 뭐라나 뭐 그런 기도 하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속도가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빗면에서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똑같은 높이 될 때까지 올라갈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래서 뭐 쭉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었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요 얘기예요. 상대성 원리. 여러분들 이런 일화, 과학에서 나오는 일화 봤을 겁니다. 갈릴레이가 피사사탑에서 공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배 위에, 돛대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돛대 따라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가판위에 딱 떨어지는데, 이 배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었다면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배는 이미 떨어뜨려서 이건 내려간 동안에 움직일 거니까 가판 위에 못 떨어질 거다, 또는 약간 비껴난 부분에서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갈릴레이는 그게 아니라 배가 물체를 떨어뜨릴 때부터 해서 계속 등속 운동하고 있었다면 이 공 자체가 요 관성계 안에 속해 있을 때에는, 지금 용어까지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돛대 따라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된다. 똑같은 지점에 떨어지는데 밖에서 보면 그게 포물선 운동처럼 보일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관성계,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확인하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 관찰자 또는 걔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완전 똑같은 관측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사물을 관측을 하나,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어야 되죠. 또 하면서 관찰하나, 관측 결과는 뭐 조금 다른 의미로는 뉴턴 역학 또는 우리의 역학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는 용어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관측 결과를 구분할 수 없다. 관측자는 스스로
정지해 있는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하고요. 다음,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광속불변의 원리는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광속불변의 원리가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은 말인데, 먼저 광속불변의 원리는 특수상대론,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지금 광속불변의 원리의 의미가 뭐니? 라고 한 것이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게 특수상대론이 그 자체가 내용이 이거다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근데 그게 뭐요? 어째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말도 조용민 교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이에요. 광속불변의 원리는 특수상대론 그 자체 내용 그 자체 그대로다라는 말도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도 나네요. 아인슈타인 제자의 제자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다시 전달받고 있고, 니들은 굉장히 손쉽게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을 만들었고, 뭐 게로스 박사님은 아인슈타인한테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막 이렇게 사제관계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고, 우리 조용민 교수님은 일찍이부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서울대 물리학과 가가지고 유학을 또 가가지고 이분 밑에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셨을 거고, 나는 그나마 대학이라도 가려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분 밑에서 우리 조용민 교수님 밑에서 이제 수업도 듣고 한 학기짜리긴 하지만 그랬을 텐데, 니들은 그냥 뭐 대강 밥 먹고 그냥 수업 가야지 그래가지고 왔다가 이 라인을 타고 참 손쉽게 여기에 속하게 됐죠. 그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이게 전제로서 성립을 하긴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말입니다. 먼저 광속불변의 원리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다라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완전 틀린 말입니다. 첫 번째, 빛은 전파 속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잘 바뀌어요. 이거는 3단원 파동 파트 들어가면 바로 얘기를 할 건데, 광속, 빛의 속도, 빛이라는 파동의 속도라는 거는 매질이 바뀌면 팍팍팍팍 바뀝니다. 빛이 진공 중에서는 약 3억 미터 퍼 세크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얼음을 통과할 때, 유리를 통과할 때, 뭐 다이아몬드 통과할 때, 인체를 투과할 때 속도가 막 낮아져요. 뭐 1억 8천만 미터 퍼 세크, 1억 7천만, 1억 4천만 미터 퍼 세크 그냥 뚝뚝뚝뚝뚝 낮아집니다. 엄청나게 속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예 아니다. 아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광속이라는 말의 앞에 이제 잘린 게 진공을 통과하는, 진공 속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인 요러한 속도는, 자, 진공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를 얘기를 해야 되며 그것이 실제로 약 3억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런 속도는, 그런 빛이 진공 중에서 진행하실 때의 속도는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든, 그 빛을 누가 관찰을 하든 광원과 관측자의 운동과 무관하게, 관측자 운동과 무관하게, 광원도 중요하지만 관측자 운동과 무관하게 무슨 속도를 잴 거냐면 상대 속도를 쟀을 때 진공을 통과하고 있는 빛의
누군가가 나에 대한 속도를 쟀을 때 이런 것과 무관하게 맨날 변하지 않고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3억 미터 퍼 세크로 확인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일단 처음부터 아예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빛이 지금 그래도 진공이야 3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광자가 3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1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빛이 나에 대한 상대 속도가 얼만가 라고 보면은 3의 속도로 가는데 1의 속도로 가는 사람이 보기에 상대 속도는 2억 미터 퍼 세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3억 미터 퍼 세크인 것으로 나름 관찰이 된다, 관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뜻이에요. 관찰자의 운동, 정지, 오른쪽으로 1억 미터 퍼 세크로 운동과 무관하게 내가 본 그 빛의 속도, 내가 본 그 빛의 나에 대한 상대 속도가 늘 3억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웃기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한 광원의 움직임에 무관하게 똑같은 속력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다시 A라는 관찰자가 보기에 어떤 광원 두 개가 전구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정지에 있고 P라는 전구는 정지에 있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1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 반짝하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나온 빛은 A가 보기에 왼쪽으로 3억, 오른쪽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로 가게 되는데 A가 보기에 요 전구에서 오른쪽으로 1이라는 속도로 가던 데에서 쏜 빛은 전구가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출발한 이후에 빛이 자체로서 이 아무튼 발생한 지점부터 C라는 속도로 가고 전구는 그냥 가다가 빛을 던졌으면은 나도 그냥 여기까지 가기는 가는데 여기서 나왔어도 움직이던 데에서 나왔어도 그 나온 출생 지점으로부터 3억 미터 퍼 세크로 고르게 내가 보기에 속도를 가지고 날아간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의 움직임에 무관하게 관측자의 운동에 무관하게 특정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은 C 약 3억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전파된다. 모든 방향으로 누가 보든 상대 속도가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게 일단 받아들여지니 가슴 깊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이게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뉴턴 역학 속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들이 여기서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5쪽에 나오는 이에 따른 몇 가지 현상들이라고 하자는 건데 자 요거는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